안녕하십니까, 1일 1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찌방 다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 이찌방 다시랑 계란만을 이용해 가지고 차항무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본 요리를 공부하면 초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메뉴이기도 하고 이미 흑백 요리사에서도 한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재료가 계란이랑 이찌방 다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기도 한데 이게 또 확장성은 무궁무진한 메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질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차항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항무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차항무시의 이 차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차를 마시기 위한 이런 깊이가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찐 걸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굳이 이제 차 용도로 만들어진 그릇을 사용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전용으로 나온 사이즈의 그릇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대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딱 정해진 그릇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깊이가 있는 그릇을 사용해서 찌는 걸 차항무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시는 일본어로 찌다는 뜻이거든요. 테크닉상으로 보면 찌는 게 맞는데 사실 이걸 찐다고만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실패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찐다기보다는 계란을 굳힌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게 차항무시는 계란을 먹기 위해 만들어진 요리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다시를 마시기 위해 계란을 굳히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차항무시는 이 계란이 굳히기 위해서 구조를 잡는 용도로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맛있는 다시를 먹기 위한 요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 계란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다면 차항무시가 아니고 계란을 뜻하는 일본어의 타마고를 써서 타마고무시라는 요리로 이름이 지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해하기 쉽게 계란찜이라고는 하지만 차항무시는 조금 다른 개념의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갈 재료는요, 사실 이 계란이랑 다시, 잘 뽑은 이찌방 다시 두 가지면 충분한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방 다시에 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스구찌라고 하는 옅은 일본의 간장이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간장이랑 그리고 미림, 소금으로 조금 간을 할 거예요. 정말 간단한데요. 이 계란 하나에 다시가 180ml, 이거면 끝입니다. 이건 뭐 한 번만 들어도 외울 수 있을 정도죠. 지난 시간 다시에서도 말씀했지만 일본은 180ml라든지 1.8L, 18L 이런 전통적인 계란 단위가 있다 보니까 이 차항무시를 할 때도요, 계란이랑 다시의 비율이 계란 하나에 180ml. 정말 간단하죠. 다만 이때 사용하는 다시는 잘 뽑은 이찌방 다시이긴 하지만 그냥 다시가 아니라 조금 간을 한 스이지라고 하는 다시를 사용합니다. 한자로 이제 스이지라는 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흡입할 흡자에 땅 지자를 얘기하는데요. 국물을 이렇게 스푼으로 떠서 먹는 염도가 아니고 이렇게 들고 마실 수 있는 옅은 염도의 간을 한 것을 스이지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0.5% 정도의 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랑 스이지를 섞어서 요리를 할 건데요. 스이지가 뜨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스이지를 만들어서 식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이제 1리터의 스이지를 만들 거고요. 일단 계량을 해서 지방 다시를 먼저 끓일게요. 소금은 4g만 넣을 거거든요. 염도를 0.5%로 만들어야 되니까 5g이 맞긴 한데 이 우스구찌 간장을 넣을 거예요. 우스구찌 간장이 염도가 보통 한 18에서 1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cc 정도 넣으면 이 안에 소금이 한 1g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장을 같이 넣어서 0.5%로 염도를 맞추고요. 정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단맛을 위해서 미림도 5cc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 지방 다시 뽑을 때 말씀드렸지만 끓이면 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오면 끄고 바로 얼음으로 식혀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계란을 5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란을 먼저 볼에다가 깨서 풀어주세요.
계란을 거품기로 흰자랑 노른자가 잘 섞이게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여기서 흰자랑 노른자가 잘 안 섞여 있으면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섞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섞고 난 다음에 스위지를 넣어야 돼요. 이게 스위지를 먼저 넣어버리면 계란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꼭 계란을 먼저 완벽하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스위지를 넣어주세요. 이게 거품을 내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섞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품을 내면 안 돼요. 일본 국자들은 이렇게 180ml로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5개가 들어갔으니까 아까 만들어뒀던 스위지를 5개. 이런 국자가 있으면 따로 계량하지 않아도 돼서 참 편하죠. 그리고 스위지를 넣고 한 번 더 풀어줍니다. 계란이랑 다시가 잘 섞였죠? 이렇게 한 걸 고온체에다가 한번 걸러주셔야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무시의 질감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잘 안 풀린 계란이나 껍질 같은 게 들어있으면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걸러지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큰 그릇이랑 작은 그릇,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2가지 그릇에 넣어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물은 한 절반가량? 절반에서 조금 더, 한 60% 정도 넣어주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거품이 있잖아요. 이걸 터뜨려 줘야 되거든요. 토치 같은 걸로 살짝, 토치나 라이터로 정말 살짝만 넣어주면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게 됐을 때 이제 찜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 뚜껑 있는 그릇은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없으면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가볍게 덮어주면 괜찮아요. 자, 이제 찜통에 물이 끓기 시작하죠. 이제 그릇을 넣고 찔 건데요. 약하게 가야 됩니다. 저희는 인덕션이 있어서 불 조절이 하기가 쉽고요. 만약에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한 불이 어렵다 싶으면 뚜껑이 너무 세게 닫히면 안 된다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저희는 인덕션 기준으로 한 25분 정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찌는 시간이랑 불의 세기거든요. 대부분 차무실을 만들 때 실패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란찜이라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계란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한 7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굳어버리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찌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찌는 요리가 아니고 굳히는 요리거든요.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조금 빨리 하려고 불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뚜껑이 세게 닫혀버려서 기압이 높아져서 100도가 되기 전에 이미 끓어버리는 게 실패하는 포인트인 거죠. 이게 80도 정도만 잘 유지가 되면 다시를 머금은 채로 계란이 부드럽게 굳어가는데 거기서 조금 높아지면 이 계란이랑 잘 섞여 있던 다시가 액체다 보니까 기화하려고 해서 날아가거든요. 근데 계란은 빨리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멍이 숭숭 스펀지처럼 뚫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하게 그리고 시간은 길게 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무실 할 때는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천천히 조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25분이 지났고요. 네,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계란찜을 이제 익었는지 확인을 할 때는요, 뚜껑을 열고 지금 찰랑찰랑거리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찔렀을 때 자국이 남죠. 이러면 완벽하게 익은 겁니다. 엄청 부드러워 보이죠? 안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완벽한 차은무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은무시는 계란보다는 다시를 조금 더 즐기기 위한 요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비율을 바꿔서요. 그럼 계란이 주인공이 되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타마고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라는 게 두부라는 뜻인데요. 다시는 조금 줄이고 계란의 비율을 조금 높여서 순두부 같은 질감을 냅니다. 그러면 계란의 농도는 조금 더 넣기 때문에 계란 맛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요리는 이제 계란 자체의 고소함이랑 계란의 질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어려운 건 없고요. 차은무씨가 계란 하나에 스이지가 180mg이었잖아요. 타마고도후는 계란 하나에 동량의 스이지를 넣으면 끝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런 틀을 일본 요리할 때 많이 쓰는 나가시 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1대1로 비율을 맞춰 놓은 계란 반죽을 넣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거품이 뜨잖아요. 거품은 터치로 가볍게 터뜨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호일을 덮어서 흰통에 찌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타마고도후는 찔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용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은무시보다는 찌는 시간이 길거든요. 이 바닥에 물이 끓어올라서 직접 닿아버리거나 아니면 아래쪽만 오버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젓가락이나 그릇을 아래쪽에 깔아서 조금 띄워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똑같이 넣었고요. 그럼 이제 뚜껑을 닫아서 이건 좀 길게 1시간을 찔 거예요. 자, 이제 타마고도우도 1시간을 쪘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굳은 것 같네요. 자국이 남죠? 나가시깡은요, 이 양 가장자리에 이렇게 칼을 넣고 잘라준 다음에 살포시 이렇게 들면 보이세요? 구멍이 거의 없죠? 완벽하게 쪄진 겁니다. 자, 이대로 그냥 끝내기는 아쉬워서 토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냉동실에서 이제 보리새우랑 보고살 그리고 은행, 버섯 이렇게 준비해서 간단하게 토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무시용이랑 이제 타마고 도후용 두 가지를 좀 다르게 갈 건데요. 타마고 도후에는 은행은 일단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차무시용은 스푼으로 떠먹어야 되니까 작게 절반 정도 잘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이렇게 아래쪽만 잘라서 준비해 주고요. 이거는 보고살인데 보고살은 질긴 껍질면을 살짝 제거하고 최대한 얇게 썰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차항무씨를 찔 때 안에다가 재료를 같이 넣고 찌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계란에 찌는 시간이랑 이 재료에 찌는 시간이 같아져 버려서 조금 더 섬세한 요리를 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시각적인 부분도 아마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차무시 계란만 먼저 찐 다음에 위로 올리는 방식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무시에 잘 어울리는 토핑은 좀 최대한 차무시 질감에 가까운 부드러운 토핑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살, 그리고 보거나 대구의 이리, 그리고 성게알, 그리고 채소 중에서는 버섯 이런 것들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마고 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항 안에 넣기도 하고 이제 차은무시보다는 계란의 질감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그냥 원 재료를 그대로 같이 사용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건 이제 차은무시에 들어갈 새우인데요. 저는 다져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타마고 도우에 들어갈 버섯이랑 새우는 한번 데쳐서 사용할게요. 버섯도 이렇게 살짝 데친 다음에 간을 한 이치방다시에다 재워두면 되거든요. 그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오이타시라고 그러는 거죠. 새우는 소금을 넣고 한 2분 정도 데쳐줄 거예요. 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치는 방식이 여러 개 있긴 한데 보통 얼음물에 담그지 않고 그대로 건져서 바로 까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무시나 타마고 도후는 토핑을 그냥 쓰는 것보다 이렇게 스이지를 한번 끓인 다음에 전분을 넣은 걸 안카케라 그러거든요. 아까 만들어뒀던 스이지에다가 안카케를 만들어서 같이 올리면 질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식감도 차무시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표면도 보호해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이지를 이렇게 살짝 끓인 상태에서 전분물이거든요. 풀어주세요. 이때는 너무 되직하지 않게 농도도 조절 잘 해야 되고요. 이게 한번 완전히 끓어야 조금 투명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이지로 앙을 만들어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살을 먼저 살짝 볶을 거거든요. 근데 이때 기름이 아니라 사케를 살짝 넣고 볶을 거예요. 해산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특유의 비린 향이 있겠죠. 그거를 사케 알코올을 이용해서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살도 이제 같이 넣고 볶을 거고요. 하다 보니까 녹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참나물 좀 넣을게요. 살짝 숨이 죽으면 아까 만들어뒀던 이제 앙을 넣고 살짝만 졸여주세요. 아까 이제 완성시켰던 차무시고요. 토핑을 올려줍니다. 은행도 같이 올려주고요. 뭔가 이대로는 좀 스페셜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트러플이거든요. 블랙 트러플인데 트러플 조금만 갈아서 토핑으로 올려줄게요. 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차무시 향을 방해해 버리니까 잘 어울릴 정도만. 차무시 완성입니다. 타마고 도우를 이제 나가시강에서 재단을 하고요. 타마고 도우는 주로 오한 같은 데 많이 넣어서 쓰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타마고 도우 자체로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이 질감? 계란에다가 아까 삶아 두었던 새우, 다시에 재워 두었던 버섯, 그리고 은행까지 위에다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앙소스로 한번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차무시랑 타마고 도우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 요리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공정이 복잡하다거나 특별한 요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토핑을 얹느냐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레시피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 차무시란 요리를 어떠한 개념으로 바라보느냐, 이 부분만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요리입니다. 일본 요리는 레시피보다 이 개념입니다. 원리랑 개념을 이해하면 어떻게든 다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요리가 하나로 결국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요리지만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차무시를 깊숙이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킥앤의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